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알림창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되시는 분이 국가유공자이신데 정작 배우자분은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자꾸 미루게 된다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병원 갈 일은 더 많아지는데 진료비는 계속 나가고 솔직히 부담이 되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배우자 등의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 외 배우자 의료 지원이 중요한가요? 우선 이 정책이 왜 이렇게 관심을 받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니 의료비나 생활지원 같은 여러 예우를 받아오셨죠?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지원을 받더라도 그 옆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분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생각해보시면 대부분의 국가유공자분들은 이미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우자분도 연세가 높으실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드시면 몸 이곳저곳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한번 생기면 꾸준히 병원을 다니셔야 하고 무릎 관절이나 심장, 눈, 귀 문제도 고령이 될수록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병원 다녀오는 비용이 크지 않더라도 매달 몇 번씩 진료를 받고 약을 타고 검사를 받다 보면 연간으로 따졌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게 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비 한 항목만으로도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보험가족분들 사이에서는 본인은 지원을 받는데 나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실 배우자분이야말로 국가유공자를 곁에서 수십 년간 돌봐오신 분이잖아요. 그 역할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넓히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병원비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활 안정과 건강을 함께 챙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소식이 많은 보험가족분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그럼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여러 법안이 함께 의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이 바로 국가유공자 배우자 등의 진료비 감면입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본인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대 60%라는 표현에서 혼동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이 말이 모든 분께 무조건 60%가 깎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는 앞으로 마련될 세부 기준과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는 관련 기관의 공지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 누가 포함되나요? 보훈보상 대상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도 함께 논의되고 있으나 보훈 대상자별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관련 법령과 향후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위 등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상위 등급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의 경우 기존에도 의료 지원을 받아 오셨는데요. 이번 제도 개정으로 인해 배우자분 등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 지원 대상과 적용 기준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개정 내용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준보훈병원 지정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훈병원이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비교적 이용하기 편리했을 텐데요. 문제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진료 한번 받으려고 멀리 있는 보훈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동 자체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상황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오히려 더 힘드실 수 있거든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부가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1.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예전에는 보훈병원이 있는 대도시까지 직접 가셔야 했던 분들이 앞으로는 보다 가까운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도 보훈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지방이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보훈가족분들께 더욱 실질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2단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공공병원이 지금 당장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공공병원이 준보훈병원으로 지정될지는 향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실제 운영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것, 즉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준보훈병원이 어디로 지정되는지는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실제 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번 변화가 보훈가족분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사실 어느 가정에서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민입니다. 특히 정기적인 소득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매달 병원비가 꾸준히 나간다면 생활비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배우자분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실질적으로 적용된다면 그동안 비용 때문에 미뤄왔던 진료를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기에 검사를 받고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훨씬 유리하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비용 부담만 줄어들어도 병원 방문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병원비가 얼마 나올까 걱정하면서 진료를 받는 것과 부담을 덜고 치료에만 집중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가족 전체의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변화의 의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적용되는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아직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앞으로 발표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법 개정이 곧바로 모든 병원과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실제 혜택 여부는 반드시 국가보훈부와 관할 보훈지청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어질까요? 이번 제도 개정을 하나의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훈정책은 의료 분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지지원, 생활지원,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만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분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건강관리와 돌봄에 대한 필요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고요. 이에 맞춰 앞으로의 정책도 점차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번 변화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 이번에 마련된 배우자 진료비 지원 확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보훈가족의 일원을 정책이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단순히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보훈 관련 기관의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훈지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혼자 알아보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가족이나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